요즘 테크 업계에서 나온 겉보기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5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로 쭉 엮어보면요. 이 산업의 진짜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미처 몰랐던 비용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그림이 하나 그려집니다. 오늘 그 그림을 한번 같이 완성해 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따라갈 길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보이지 않는 인프라가 만들어내는 눈에 보이는 비용.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그 돈은 대체 누가 내는가? 세 번째, 빅테크가 우리 부엌까지 넘보는 현실. 네 번째, 그들이 내세우는 소름 돋는 선언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대단한 자신감이 현실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조각부터 한번 맞춰볼까요? 우리가 매일 쓰는 이 디지털 세상, 그 밑에 깔린 보이지 않는 인프라가 사실은 아주 눈에 잘 보이는 비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50억 달러. 이게 대체 무슨 숫자일까요? 최근 분석을 보니까요, 이게 딱 1년 동안 전 세계 데이터 센터들이 환경에 끼친 피해액이라고 합니다. 네, 무려 250억 달러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체가 받아든 보이지 않는 청구서 같은 거죠. 경제학에서는 이런 걸 외부 효과라고 부르더라고요.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쉽게 말해서 기업은 쏙 빠지고 그 비용은 사회가 대신 떠안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냥 대충 나온 숫자가 아니에요. 연구원들이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이게 우리 건강에 얼마나 해를 끼치는지 하나하나 추적해서 그걸 돈으로 환산한 겁니다. 조기 사망이나 기대 수명 단축 같은 것들까지요. 말 그대로 우리의 건강, 우리 목숨값을 비용으로 치르고 있는 셈이죠. 이걸 본 레딧의 한 유저가 정말 회심을 찌르는 말을 했어요. 왜 이익은 항상 사적인 거고 건강 비용은 항상 공적인 거냐?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죠. 도대체 누가 혜택을 보고 누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걸까요? 자, 대체 누가 그 대가를 치르는가? 이 질문을 그대로 들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숨겨진 비용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제 지갑에서 나가는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닌텐도에서 아주 흥미로운 소송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걸 들여다보면 경제 정책이 사실 얼마나 단순하게 돌아가는지 그 진실이 보입니다. 자,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 한번 보세요. 구조는 간단합니다. 정부가 수입하는 회사, 그러니까 닌텐도 같은 기업에 관세를 매기잖아요. 그럼 기업은 그 비용을 고스란히 제품 가격에 녹여버립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누가 그 돈을 내죠? 맞습니다. 바로 소비자인 우리죠. 근데 진짜 황당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나중에 법원에서 이 관세는 불법이야 라고 판결이 나서 돈을 돌려주게 됐어요.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한 레딧 유저가 이걸 정확히 짚었어요. 돈은 기업한테 다시 돌아갑니다. 이미 더 비싼 돈을 내고 물건을 산 소비자들은요, 단 한 푼도 못 돌려받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숨겨진 비용 이야기였죠?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통제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빅테크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걸 넘어서 우리 사회의 아주 근본적인 영역까지 어떻게 장악해 들어오는지 보시게 될 겁니다. 3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4천억 원에 가까운 돈이죠. 이게 뭐냐면 아주 논란이 많은 데이터 감시 기업 팔란티어가 미국 농무부랑 맺은 계약 규모예요. 더 놀라운 건 이 엄청난 계약이 아무런 경쟁 입찰도 없이 그냥 수혜 계약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팔란티어가 맡은 공식적인 임무요? 바로 미국의 식량 공급망을 보호하는 겁니다. 원래는 정부 기관이 하던 정말 국가의 핵심적인 일이잖아요. 그걸 이제 민간 기업이, 그것도 데이터 감시로 유명한 기업이 맡게 된 거죠.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온라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레드 유저가 올린 이 질문이 아마 모든 사람의 마음을 대변했을 거예요. 내 밥줄 근처에 팔란티어 같은 회사가 있는 걸 내가 원해야 하나? 네, 바로 그 질문이죠. 왜 우리가 이 회사를 걱정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그 회사가 스스로 공개한 그들의 생각, 그들의 세계관 속에 있습니다. 한번 들여다보시죠. 농무부랑 계약을 맺고 얼마 안 돼서 팔란티어가 정말 선언문이라고 밖에 부를 수 없는 글을 하나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런 구절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선언문에서 자기들은 실리콘밸리가 미국에 진 도덕적 빚을 갚기 위해 존재하는 특별한 회사라고 주장해요. 마치 자신들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사람들의 반응은 당연히 싸늘했죠. 이 레딧 유저의 댓글이 그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데요. 이 회사 CEO 그리고 피터 틸,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민주주의를 지지하지 않는 기술 독재자들이다. 이들은 미국인들에게 명백한 위협이다. 이건 그냥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거의 경고에 가깝죠. 이렇게까지 거창한 야망과 자신감을 내비치는데 과연 그럴 만한 실력이 있을까요? 자,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는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아이러니한 답변을 들려줍니다. AI 회사 중에 엔트로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미소스라는 새로운 AI 툴을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홍보했냐면요. 이건 너무나 강력한 사이버 보안 무기라서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기엔 너무 위험하다고 했어요. 뉴욕타임스 같은 주류 언론에서도 헤드라인을 이렇게 뽑았죠. 엔트로픽의 새 AI 모델 미소스, 사이버 보안계의 심판이 될 것. 거의 세상을 바꿀 기술처럼 포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웃기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레딧 유저의 말 그대로예요. 엔트로픽이 몇 달 동안이나 미소스는 일반인에게 너무 위험하다고 공포 마케팅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냥 디스코드에 있던 괴짜 몇 명이 URL 주소를 대충 추측해서 그걸로 접속해서 놀고 있더라. 정말 허무하지 않나요? 자, 이렇게 흩어져 있던 5개의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보니 어떤 그림이 보이시나요? 바로 이런 흐름입니다. 첫째, 빅테크는 대중에게 막대한 숨겨진 비용을 떠넘긴다. 둘째, 이들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사회 인프라를 통제하려 한다. 셋째, 그 배경에는 자신들이 세상을 이끌어야 한다는 오만한 이념이 깔려 있다. 하지만 넷째, 그들의 거창한 비전은 종종 어이없는 현실과 부딪히곤 한다. 이 패턴이 보이시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한 지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부터 우리 식탁까지 기술은 이제 그냥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기반, 즉 인프라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기술이 우리 세상의 설계도가 될 때 그 설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연 누구의 몫일까요?